예,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오늘 그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표지를 보시면 좀 전에 신문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끝까지 발표를 들여보시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35일간 지속된 서울의 폭염은 75년 만에 최대치였으며 서울의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오른 것은 111년간 기상황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겨울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실내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 2위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에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였고 올해 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국가보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도심 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그 해답을 도시숲 조성에서 찾았습니다. 그간 국내의 많은 연구를 통해 도시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해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부터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공원 녹지 분야 목표를 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숲 1038개소, 정원 1165개소 조성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공원 면적은 2014년 167.65제곱킬로미터에서 2017년 168.91제곱킬로미터로 늘려 여의도 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으며 4년간 1,53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1,5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을까요? 우리 시는 지난 4년간 가로변에 152만 그루, 산과 공원에 1,199만 그루, 한강 및 하천변에 121만 그루, 학교 등 시민들의 생활권 주변에 518만 그루,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각종 정비 사업 지역에 340만 그루 등 총 1,530만 그루를 서울의 곳곳에 심었습니다. 민선 6기 동안 연도별로 심은 나무의 숫자는 그림과 같습니다. 민선 7기에도 서울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더 파란 하늘, 더욱더 푸른 서울, 미세먼지, 폭염, 산사태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과 함께 더 가까이에서 숲과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민선 6, 7기 통산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민선 6, 7기 통산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올해 말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민선 6, 7기 통산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즉 당초 목표를 상향해서 1천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의 도시숲은 단순히 녹지나 휴식처의 기능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지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나무 심기를 통해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민간군 등
보호를 위한 특화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유휴공간 등을 활용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숲을 보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 등 민관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나무 심기 전략으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 및 녹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가로수 1열 식재를 2열 식재로, 단층 구조의 녹지를 다층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층형, 지그재그 식재, 군락 식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미관 향상을 위한 입체 녹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도시 녹화의 상징성이 큰 건물 수직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가을 도시건축센터 및 인접 건축물에 수직 정원을 시범 조성한 뒤 2023년까지 10개소를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내에 숲을 조성하는 신개념의 건물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센터 건물을 입체 녹화하여 건물 숲으로 조성한 뒤 다른 곳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열성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200억 원을 투입, 도시외곽 살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오는 바람길 숲을 강남권의 1개소, 강북권 1개소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벽면 녹화, 주거지 주변 차단숲, 가림막 외부 차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거지와 도로 등 사이에는 커튼형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별 실제량과 추진 계획입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민간군 등 보호를 위한 특화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 통학로 녹화를 확대하겠습니다. 통학로의 벽면 녹화, 띠녹지 조성으로 녹화 밀도를 높여 매연을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2021년까지 학교 통학로 녹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 함양, 건강 증진을 위한 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내 옥상, 벽면, 운동장 녹화 등 작년까지 총 272개교의 에코스쿨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중구의 대경 중학교 등 53개 학교를 에코스쿨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에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 등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취약계층 환경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관악구 서울 새로운학교 등 3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별 실제량과 추진 계획입니다. 셋째, 대규모 유휴공간 등을 활용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형 공간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임시 개원했던 서울식물원의 점검 및 보완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서울식물원을 전면 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량 발생되는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강변에도 대체적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수변에는 생태숲, 등치에는 이용숲, 그리고 제방 하단에는 완충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차단 및 한강변 경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의 생태보건과 녹화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와 산책로 사이 사면 등의 구간별로 특성화된 다층 구조의 타잔숲을 조성하여 소음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녹화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로장부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회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지하화하고 해당 상부는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별 식재량과 추진 계획입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숲을 보존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 공간에 실내 녹화진, 정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종강역 지하광장과 을지로 지하도를 지하 정원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얼마 전 지하예술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녹사평역처럼 지하철 역산의 녹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재가 곤란한 광장이나 공원에는 이동형 플랜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녹지 확충을 위해 생활권, 자투리 공간 녹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차로 주변 자투리 공간과 버스 정류장 주변을 녹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변에는 그늘목을 식재하는 등 생활 공간 속 작은 숲과 쉼터를 꾸준히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화 및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시설물 입체 녹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수목을 식재하고 옹벽이나 석축, 담장 등의 시설물 벽면 녹화와 건물 옥상을 녹화하는 등 생활 속 녹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훼손된 산림복구 등을 통한 도시숲 복원 및 보존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 경작지, 훼손지 등에는 향토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또 무림목지 등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훼손지를 복구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등으로 파편화된 도시의 녹지축을 생태적 기법으로 연결하는 녹지 연결로를 계속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생태계를 복원 사업과 산사태 예방 사업 시 향토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별 식재량과 추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기회 확대로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지금 시립대학교 한봉 교수님 와 계시지만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적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식목월 나무심기 행사를 각 자치구별로 매년 개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관련 시민 참여 심포지엄 및 국제 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시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한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시민 공모에는 1,300여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추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동네 숲 가꾸기, 주민 제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체 후원 등 민관 협력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별 식재량과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을 토대로 2019년에는 2천만 그루의 나무를 또 2022년까지는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경유차 6만 4천 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 또 15평형 에어컨 2,400만 대를 5시간 가동하여 온도를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 또 성인 2,100만 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4월 말까지를 서울시에서는 식목월로 정해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갖고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명당 한 그루씩의 나무만 심어도 1천만 그루의 나무가 서울시 전역에 심어집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무 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한 평의 땅도 해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 다만 내년까지가 이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올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9,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까지도 1조, 그러니까 총 합치면 1조 한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예산을 갖고 실효 위기에 있는, 즉 저희가 우선 보상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일몰제가 되게 되는 내년 이후에부터는 거기를 갖다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적 관리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제 공원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공원 간의 연결을 한다든가 또 정형화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공원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갖다 다 집행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BBS 주장님.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활동도 해활동으로 예, 여기는 안 당기는데요. 어차피 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몽골이라든가 중국에 이제 그 황사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단체 쪽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이제 뭐 남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관계가 원활해지는 평양에 가서 나무 심을 계획도 갖고 있고, 양묘장도 또 지원을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해외 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 담지나 민간에서 많이 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보면 이제 자매공원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이라든가 울란바토르라든가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타슈켄트 같은데 이제 내년 서울의 공원도 많이 조성을 해왔고요.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흔들어 주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예, 방현덕 기자님. 그러니까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심보다는 이 산림 지역에 있는 공기가 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이 바람띠를 통해서 도심으로 끌어오는, 즉 중랑천이라든가 우이천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것들의 그 바람을 갖다 도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그래서 이 소통을 시키겠다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림청하고 같이 그 100억씩 투자 총 200억을 이제 그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